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남성분. 제가 좀 남이랑 이렇게 저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 걸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잘 안 돼서 군대를 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을 잘 못하다가 인식을 못하다가 이제 복학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내가 남들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면서 이제 좀 과거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목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목동이 좀 공부를 많이 시키는 그런 곳이라서 제가 그런데 적응을 계속 못했어요. 근데 공부를 근데 하고 싶진 않아서 이제 막 나는 항상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차피 해봤자 못할 거라는 생각이 컸어요. 대학은 그래도 대학 들어갔잖아요. 공부 잘 못했다고 하는데도. 네. 지금 서울대 다니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형이 짜증나요 진짜. 그러면 제 친형이 서울대고요. 또 자랑질도 하고 있네. 아이고 정말 짜증나. 저는- 서울대 정말. 난 해병대예요. 저는 지방에 다닙니다. 그래요. 그래 좋아요. 자, 근데 일단 우리가 세상 살면서 굳이 듣지 않아도 될 게 있고 꼭 들으면 좋을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저 스피커를 열심히 이렇게 막 쓰다듬는다고 저 스피커에서 뭐 꽃이 피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저 스피커는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꽃은 꽃의 역할을 하는 거고 마이크는 마이크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았던 그 시대는 되게 흑백적 시대에 전 살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그 흑백은 뭐였냐면 공부 잘하는 애, 공부 못하는 애. 그러니까 이 프레임으로 세상을 살면 진짜 세상은 어두워지게 돼 있거든요. 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기억을 못하시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겹쳐. 예. 자, 근데 전에 한번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BBC 다큐였어요. 내용이 뭐냐면 1800년 후반대에 전 세계 사람들의 그 사진 찍은 거였어요. 여인이나 아이들. 근데 너무나 옷 색감이 예쁘고 현대적인 것보다 더 현대적이고 모던한 거예요. 생긴 것도. 그래서 이게 뭐지? 되게 생경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왜 생경했는 줄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1800년 중후반에 찍은 사진하고 비디오인데 칼난 거예요. 저는 1973년에 태어났어요. 그때 제 100일 사진은 흑백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1973년 전은 뭐예요? 흑백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선시대 때 사진 같은 거 보면 전부 흑백이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보는데 그 사진은 한 150, 60년이 된 사진인데 컬러니까 제가 거기서 뇌가 이게 없는 것이 조합이 된 거예요. 형태로는 100년, 200년 전인데 거기에 색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 옷에, 얼굴에.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뇌가. 그게 뭐였냐면 세상은 한 번도 흑백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창조된 이래로 종말이 올 때까지 세상은 뭐예요? 컬러예요. 여기 지금 실내처럼 컬러. 근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요즘 여러분의 옷을 보시면 안다고요. 지금 봄인데 지금 한 분은 추도 예배, 한 분은 부활절.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입는 색 검정, 회색, 흰색이래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다양한 색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어떤 색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그게 공부의 색인지 뭐 세상에는 색이 무한히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딱 두 개로만 정의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서울대, 나머지대. 네? 서울대, 나머지대. 아니면 조금 더 껴주면
해병대. 영원한 해병. 이 해병. 그리고 우리 친구는 그 프레임 안에 지금 좀 젊은데도 그 프레임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할게요. 첫 번째, 공부는 세상에 지극히 하나일 뿐이다. 우리 친구만의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그 무언가를 찾아서 우리가 빚을 냈다고 해서 그때 우리가 소중한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과와 상관없이 이미 괜찮은 것인데 그 괜찮은 것을 어떤 식으로든 알거나 깨닫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괜찮은 인물이 되기 전에도 우리는 괜찮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엇이 돼서 괜찮아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어디 괜찮은 회사에. 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인정이 잘 안 되게 된다고요. 뭐 형과 사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형하고 사이는 어때요? 막 이렇게 형이 멋지고 존경스럽고 그래요? 아니면 어때요? 형하고 사이는? 형은 서울대 졸업했어요? 서울대 다녀요? 지금 군대에 있는데 말뚝 박았으면 좋겠죠. 형 그냥 네,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형하고 사이가.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친구가 형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네. 형은요? 형은 약간 친한 척해요. 저한테. 아, 상처 많구만. 상처 많아. 아, 상처가 많은 영혼이야. 친한 척해. 네. 아, 몇 살 차이에요, 형하고? 1살 차이요. 아, 1살 차이인데 서울대하고 지방대 엄청 거리가 많이 차이 났군요. 네.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편애하셨어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근데 어머니가 좀 약간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하셔서 네, 어릴 때 별로 이제 공부를 안 하면은 네, 안 좋아하시니까 나는 공부를 못 하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이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부모님들 들으셨죠? 진짜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부모님들 진짜. 여러분 애들 공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해병대 보내야 돼. 해병대가 이 새끼 너는 공부 틀려 처먹었어. 말뚝 박아 가서. 공부도 못하는 새끼. 아이고 진짜. 애들을 공부 못한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진짜. 제 애도 아닌데 어때요? 여러분 애인데 누군가는 못해야 누군가는 잘하죠. 근데 그거는 우리 부모님들도 어른들도 그 프레임이 딱 2개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컬러를 볼 줄 아는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쟤를 서울대 아니면 뭐 지방대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친구 안에 그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는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도 내가 너무 착하고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공부 잘하는 게 최고 이런지도 모르죠. 그리고 형은 어쩌면 더 동생을 배려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동생 입장에서는 배가 아파가지고 그게 어릴 때는 되게 짜증을 많이 냈어요. 형이 공부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스트레스 풀 때도 없고. 아, 그걸 동생한테? 그냥 집에 오면 엄마한테도 짜증을 많이 내고 저한테도 그랬는데 이제 머리가 좀 크니까 약간 이제 와서 잘해주는 느낌. 잘해주는 이제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상처, 어떤 트라우마, 뉘앙스가 아주 조근조근 얘기하면서도 뭐가 있네요, 우리 친구. 그래도 지금 이렇게 여러 사람 앞이지만 얘기하니까 어때요? 네, 좋아요. 봐봐요. 형을 공개적으로 까니까 좋죠. 몰래 까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까는 게 훨씬 좋아요. 나중에 촬영한 거 보잖아요. 그럼 훨씬 더 좋아질지 몰라. 그래서 군대에서 에이 미친놈 군대에서 야 이거 군 복무기간 드러나라 이 새끼야. 이거 진짜 한 북한처럼 15년 해라 이씨 아주 그냥 그럴지도 몰라요. 공부는 세상의 한 색깔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위로가 아니라 진리예요. 영원히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실. 그리고
그 공부 안 되는 거 가라고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의 존엄성이 너무 뛰어나니까, 인간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엄마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 사회에 인정받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시간이 너무 존엄하고 소중하고 짧으니까.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도 아니고, 우리 삶이 소중하니까. 그게 이 포프리쇼 전체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의 삶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또 있으세요? 그래. 아니, 저는 막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막 조금이라도 다른 거나, 막 새로운 거나, 그런 게 올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피해버리려고 하고, 근데 지금 손 든 거는 용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걸 한 건데, 이건 좀 어떤 경우예요? 네. 이거는 음. 그래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음. 한 거니까 이제 뭐 다른 시간 없으니까 그냥 할까 말까 계속 하다가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자,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랬죠? 네. 서울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짧은 시간은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 영혼께서 우리 영혼께서 본인이 정답을 얘기해 버렸다고요. 저는 용기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손 드는 거 엄청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 250명 앞에서 자기 속사를 내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한테는 안 시킨다고요. 제가 누구한테 딱 선생님 하세요라고 할 것 같아요. 예쁜 사람? 빨리 마이크 줘요. 제가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을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애절함, 간절함으로 딱 보는 것 같아요. 눈빛이나 손을 들었을 때 막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무서워서 시키지 않죠. 되게 또라이니까. 자, 근데 선생님의 간절함이 뭔가 딱 이렇게 손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 행동을 갖고 온 거예요. 모든 행동은 리액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리액션이냐면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생각에 대한 리액션이 이 에너지를 이렇게 딱 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액션은 리액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근데 이 강력한 액션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떤 것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액션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반작용인 거예요, 이게.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생각에 대한 반작용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이 근원의 힘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우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을 갈지 환생을 할지 그거는 각각의 믿음대로 믿는 거고, 확실한 거는 살아있는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매우 짧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흑백의 프레임으로 우리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칼라니까. 내 칼라를 내가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이 짧은 시간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인정 따위가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형보다 뭘 잘하고 내가 뭐 저 대학 나온 사람보다 뭘 더 잘하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 삶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그러면 그 삶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인식과 깨달음이 용기를 내어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좋아요. 우리 그 다음 남자분. 교수님 강의 중에 네. 교수님 강의 중에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 살짝 여쭤봐도 돼요, 선생님? 그럼 뭐 어떤 일 하셔요? 지금 학생 직장인? 성직자. 아, 성직자? 근데 아, 그래서 네,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래요. 그 아까 대못 얘기를 하셨잖아요. 대못을 박는다고. 대못을 박는다? 가까운 사람한테는 침인데, 자, 목사님 이게 침이 재미난 목사님이 오셨구나. 아니 목사님이세요?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종류 성직자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목사님 그쪽. 네, 네, 네. 좋아요. 대못은 예수님입니다. 대못은 예수님이고 저는 아까 그 침. 아 대침을 얘기했는데 그게 대못으로 갔네요. 대침. 네. 침. 그런 사람들이 3, 4년 있다가 이제 내가 쉽게 얘기하다가 떨어져 나간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되게 공감을 했어요. 그 얘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내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듣겠지.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하면 틀릴 텐데 라고 해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맞았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나보면 그 사람이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렇죠. 근데 얘기를 안 하자니 답답하고 또 결과가 좋지가 않을 게 뻔히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걸 바라봐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할 때 이제 배우자 될 사람이랑 속도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속도가 다르니까 나는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고 이 친구 늦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고민이 제 안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교수님이 좀 너무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너무 예리하시고 너무 삶을 다 이렇게 정말 잘 보시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진실한 질문이시고. 근데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30대셔요? 아니면은 네, 34이요. 34. 믿기지 않네요. 자, 그러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전통적으로 사실은 목회자들이 그 이제 권위가 있고 권위 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권위 의식을 가지시면 사실은 이런 강연장에 와서 저는 흔히 말해서 교회의 그걸로 따지면 전 평신도고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평신도라고 즉 내가 얘기하는 사람한테 다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목사님이 유연한 액체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뭔가 느낌은 또 원로 목사님 같은 느낌도 많이 있으시네요. 부흥회를 한 40년 인도하신 원로 목사님 같은 어떤 그 전형적 어떤 프레임? 그게 목사님 연세에서는 잘 그런 프레임이 없는데, 근데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그 이름보다 그 이름 앞뒤에 붙은 뭔가에 그게 더 강하신 것 같아요. 훨씬 아주 많이. 그리고 그거는 초반에는 반드시 그게 더 훨씬 도움을 받거든요. 내가 어떤 내 이름보다는 내가 나이가 연소한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신부님도 그럴 수도 있고 목사님도 그럴 수도 있고 스님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어린 나이에 사장이 돼도 그럴 수 있어요. 나보다 직원분들이 나이가 많아요. 난 어려요. 저도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소리 자체에 딱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아버지 이런 거 예? 그냥 아버지 이런 게 아니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진심이기도 하고 처음에는 분명히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개인적으로 정신적인 관계적인 문제를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제 경험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강연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명분으로 이분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지? 항상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똑바로 해야지. 그래서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다고요. 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김창욱입니다. 아주머니 닭광 떨어졌습니다. 택시 타서도 항상 24시간 그래야 돼. 이렇게 뭐 광화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푸프리 사장님하고 여기 남산 2호 터널 올 때도 제가 운전해서 오면서 티켓 주시는 분이 티켓 주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사장님 옆에 있다. 안 감사하잖아요. 전 속으로 왜 저런 말을 하지? 내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되게 예의가 없으시거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저런 말을 쉽게 뱉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사실은 사장님이 굳이 종교적 얘기로 말하면 선지자의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하늘의 음성 같은 거죠. 전라도 하늘의 음성. 안 감사하지 않느냐 이런 게 아니라 안 감사하잖아. 안 감사해. 가짜. 임 교수님 가짜 안 감사해요. 그래서 초기에는 전 되게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하지? 말을 쉽게. 근데 오히려요 더 내 분야에 있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 더 정확한 피드백을 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목사님은 이 자리에 정말 잘 오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더 유연해지실 거고 하늘과 사람들을 잘 연결시키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 때문에. 네. 그리고 그냥 제가 뭐 추천드리는 거는 뭐 이런 거죠. 지금 좀 권위가 없어도 되니, 지금 좀 무시를 당해도 되니 목사님 나이가 아니라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그냥 본인 이름 나이에 소리나 행동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들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본인의 그것이 날 것 같다. 지금은 너무 직업의 냄새가 이렇게 너무 많이 나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으신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사람들도 어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어려워서 처음에 잘 되는 게 있지만 나중에 어려워하면 정말 긴밀한 만남은 어렵잖아요.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한 것 제가 생각하는 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의 삶 자체가 이 행동 자체가 가장 강력한 언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삶의 언어를 보여줬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말을 하면 더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귀가 있는 자라면 목사님이 사는 걸 보고 이미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꼭 그 말을 해야 한다면 그 말은 상당히 감정을 배제한 채로 최대한 빠르게 치고 빠져라. 이걸 한 문장으로 하면 애국가는 1절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애국가 4절까지 부르면 애국심이 많이 떨어져 버려. 그리고 이제 3절 정도 되면 이게 남산의 소나무인지 지리산의 소나무인지 헷갈려 버려. 그리고 어떤 새끼가 이걸 4절까지 부르냐, 요즘은 약식으로 많이 하는데 1절만 불러도 되는데, 이거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애국가는 1절만 해라.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무조건 해야 될 거라면 무조건 짧게 치고 빠져라. 그때 못 알아먹는 사람은 4절까지 불러도 못 알아먹고 저항감이 더 생긴다. 그러니까 리더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것은 애국가는 1절만. 그리고 여성분들 남자한테 얘기할 때도 애국가는 1절만. 그리고 차라리 칭찬을 해서 그 사람을 바람을 넣어서 키워서 자기한테 잘하게 하려고 해야지, 애국가를 계속 불러서 애국심을 강조하게 되면은 결국 그건 부모가 자식한테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여자한테 그런 컨설팅 지적질을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이 속도로 가는데 저 사람이 저 속도로 와서 결국 안 좋아진다. 사랑의 다른 이름은 잘해줌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랑한다면 기다려줘라. 어쩌면 그 기다림 안에서 사랑의 본질을 더 배우시게 될 거다. 잘해주는 것보다. 물론 여러분의 눈빛이 넌 그렇게 사냐라고 저를 쳐다본다면 반사하겠습니다. 제발 저한테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얘기만 들으시면 되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보면 되지, 거울에 자꾸 너는 누구냐고 말하지 마시고 그 거울이 왜곡된 거울이 아니라면. 자, 그러니까 사랑은 어쩌면 잘해주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사랑의 속성은 기다려주는 것이다. 때로는 실수한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또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잘 되고 나랑 관계가 끊어지는 걸 선택할 것이냐, 저 사람이 잘 안 되고 나랑 계속 관계가 남아있는 걸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신앙에 있으시니까 그러면 그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그분이 인간에게 하는 것은 어떤 방식인가? 뭐 그런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오늘 이게 너무 좀 그렇게 되네요. 지금 토요일인데. 고맙습니다.